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2009년생 이롱이라고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고 가장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자신 있는 거기도 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 지금 그림 그리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생 록이라고 하고요. 옷 커스텀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저랑 론이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커스텀. 지금 저희 미안해요. 가족들이 다 우리 그리고 오신 가족들이 거죠? 지금 아들이 디렉팅하고 드로잉한 옷을 입고 왔어요. 지금 잠깐만 일어나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보면 로쿠키가 지금 아들이 만든 브랜드예요. 제가 만든 옷 커스텀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이게 그렸고 여기 뒤에 이렇게 그다음에 누나가 입은 안에 옷도 티셔츠도 캐릭터가 똑같은데 제가. 네. 얘는 또 에타라고 또 이게 캐릭터가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거는 딸이 그린 거, 로니가 그린 거. 그래서 각자. 불장미 소녀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약간 가족이 딱 들어올 때부터 네. 느꼈어. 누군가 그린 건가 저거. 네. 그랬어요. 네 앉으시고 소개하다가 네 미안해요 소개하다가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부모 마음인가 뭐만 했다면 아들이 너무 좋은가 봐. 네, 이렇게 로쿠키라고 글씨를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로쿠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톡으로 지금 너무 많은 질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시간으로 봐서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 조금 질문이 좀 많네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 서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이든이 맞추자 이렇게 하자 이런 거는 저희가 진짜 안 했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느낀 거. 엄마 아빠 생각하고 또 다릅니다. 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재밌다.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면서 또 저희와 생각이 또 얘가 달라지고 저한테 말하지 않는 게 네, 오히려 저희가 제가 더 얘한테 말하지 않는 게 나올 수 그쵸. 그리고 또 오히려 더 가끔 들으면 놀랄 정도로 어머 진짜 벌써 얘네들이 컸구나. 그래서 1년 1년이 다르고 지금 만으로 지금 12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4살. 맞죠? 지금 11월생이라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저 친구가 엄한 살을 먹어서 좀 근데 이제 키는 이렇게 쑥쑥 커버려가지고 가끔 제가 까먹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어렸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질문이 조금 많이 있는데 제가 우선 그래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로니한테 질문할지 로기한테 질문할지 제가 그냥 대충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로니한테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 떨지 마세요. 지금 심장이 근데 저희는 항상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어떤 분이 주셨는지는 잘 이제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부모님 또는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생님 예를 들면 나의 꿈을 무시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진짜 제로도 없었고요. 진짜 1%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 다들 응원해 주시고 이제 너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되게 관심 가져 주시고 오히려 되게 잘 해봐라는 쪽으로 많이 도와주신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감사한 기억뿐이지 뭔가 나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근데 만약에 엄마가 너 당장 때려쳐. 이렇게 만약에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이 안 가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만약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안 그래도 그러니까 궁금했거든요. 그 약간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원래부터 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전제예요? 아니면 지지를 하고 있었다가 반대를 하게 됐다는 전제? 지지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니? 아 지지를 안 하고 있던.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잡고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면 어때? 그걸 좀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고. 강압적인 적은 없죠 제가. 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내일 모레 중학교 지금 2학년이죠. 학년을 저희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중학교 2학년. 중학교를 가야 된다. 가자.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건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근데 주변에 지금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만약에 그런 강압적인 거를 친구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엄마랑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언해주거나 아니면 내 마음은 어떤지 그런 걸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응원을 해주시는 쪽도 있고 반대를 받는 쪽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나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한다. 제 친구들도 다 그림 그리는 쪽이거든요. 막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림 공유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나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신다. 이제 그러면 너가 그거에 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아빠한테 어필을 해봤냐라는 말을 주로 꺼냈어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연락을 많이 하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 친구가 있어요. 그 언니도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좀 확실히 공부에만 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림을 뭔가 보여주거나 자랑을 하거나 그래도 이거 말고 들어가서 공부해 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도 이게 좋은데 엄마 아빠가 이거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어필을 해야 엄마 아빠도 언니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거를 먼저 어필을 해야 엄마 아빠도 이제 아실 테고 그래야 이제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하던가 뭐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런 말들을 해주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먼저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말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압박을 준다고 하면 상상이 너무 잘 안 가는데 제 생각엔 로니는 집을 나갈 것 같아요. 저희 딸은 그러고도 남을 그러니까 집을 나간다고 치면은 일단 할머니 집하고 큰형네 집하고 되게 여러 군데 갈 곳이 있긴 하는데 일단 집을 나가지 않는다고 치면은 PPT를 만들어서 엄마를 설득을 해야죠. 제가 PPT는 사실 이제 많이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엄마를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설득을 저는 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자세히 적어서 내가 이게 없으면 얼마나 안 되는지를 엄마한테 충분히 보여주면 엄마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제 의견을 굽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만약 집을 나간다면 그거는 연락을 끊는다는 그런 쪽 아닌가. 연락을 끊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설득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되게 너무 상상이 안 나.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로기한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막댕이한테. 제가 아들한테 좀 약해가지고 다들 아시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자기만의 브랜드라면 이제 브랜드로 로쿠키인데 그 전에도 이제 제페토로도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로쿠키라는 브랜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뚜렷한 개성이 보이는 작업자가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려움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일단- 가장 어려웠던 일단 게 저는 한 3살 때쯤부터 세상. 패션을 3살은 아니고 5살 때쯤인 것 같아요. 안 타봤어. 봤을 때부터 더 어렸는데 한 4살 그 사이까지 그 사이에서 패션을 되게 열정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한 10살 이전까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패션을 진짜 하고 제가 실제 옷은 만들기 힘드니까 먼저 바비 인형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바비 인형 옷을 입혀서 패션쇼도 하고 뭐 어디 전시회 같은 것도 가서 거기에 제가 만든 옷들을 진열하고 뭐 거기서 나눔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 연도 3월쯤에 한번 제가 이 패션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무지 티셔츠 그런 옷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옷을 만들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 이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패션을 그만두고 좀 다른 것도 하면서 감을 잡다가 최근 한 8월쯤에 이렇게 옷을 커스텀하는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패션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 연도 3월에 있었던 그 사건이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네. 그랬던 적이 다시 그때 패션을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패션을 그만뒀었죠? 그냥 무지 티셔츠 그런 걸로는 저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어떻게 저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저 자신을 제대로 뽐낼지 잘 감이 안 잡혔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고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막 이럴 상황에 어떻게 이제 극복을 했는지까지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패션을 잠시 그만두고 리서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걸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찾다 보니까 또 제가 이런 거 말고도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10살 이전쯤에 제가 좋아하는 패션이 환경을 망친다는 그런 거를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망치고 동물들을 죽이는 그런 패션을 그만둬야 하나 하고 진짜 고민하면서 울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그런 분야를 제가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어가면 좋겠다 해서 그 이후로 좀 제가 이따가 버린 옷을 그냥 버리지 않고 제가 바비 인형의 그 옷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친환경 패션을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패션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친환경 패션이 제일 큰 이유 같아요. 자칫하면 버릴 수 있는 옷을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새로운 옷으로 탄생해서 입고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친환경 패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제이든 가족들을 알게 된 게 네네. 인스타로 아스빌리지 네, 아스빌리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 친구들이 저 네. 인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네네. 그 인형을 패턴을 떠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실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깜짝 놀래고 이제 내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네. 지민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데 네. 사실 그 외에 수업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맞아요. 아이들이 했던 거예요? 나 그게 그때 너무 궁금해요. 재봉틀이 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바비 인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근데 말이 바비 네. 인형이지 패턴을 다 떠가지고 맞아요. 했던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패턴을 안 뜨고 그냥 막무가내로 옷 잘라서 테이프로 붙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네. 좀 더 어렸을 때. 근데 아스빌리지 때는 근데 제가 그걸 본 크면서 거예요. 조금 크면서 바느질도 하다가
아스빌리지를 할 때는 아예 그 집에 한 실제 옷 만드는 패턴 책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거를 진짜 주구장창 봐가지고 거기에서 사람 패턴을 바비 인형 사이즈로 작게 만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바비 인형의 옷이 예쁘게 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패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상과 나왔는데 그냥 애들 잘라서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바비 인형이 그냥 사람 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옷을 굉장히 패턴 떠가지고 전문가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애들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네 콜라보 합시다. 네, 수업을 그때 했었어요. 직접 네, 선생님으로. 근데 아이들이 그거 하면 네. 이게 옷을 만들면 그냥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게 들어가 있고 많은 능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민이한테 해주고 싶었고 여기 아이들도 초반에 이제 옷 만들고 싶다고 했던 거고 저도 의상과라서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맞아요. 접근 방식이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게. 네, 그때 맞아요. 패턴 옷은 우리 어떻게 했었죠? 어떤 소재로? 딱히 소재를 상관하지 않고 입다가 버린 옷이나 네. 아니면 어딘가에서 받았는데 안 입는 옷 그렇게 그런 옷으로 재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 저희가 재활용 옷을 받아서 한 옷을 거거든요. 원단 사서 한 적은 없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실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게 그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옷으로 패션쇼도 하고 컨셉을 또 잡아가지고 또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때 패션쇼를 할 때는 아예 뭐 어떻게 옷을 만들지 그림까지 그리고 그 옷을 만들기 위한 그 패턴 같은 것들도 다 만들어서 네. 그리고 5살 때부터 진짜 한 5살 때부터 진짜 끊이지 않고 했거든요. 진짜 패션을 그만두게 이번 연도 3월이 진짜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거의 한 전까지는 7, 8년을 진짜 계속 꾸준히 진짜 옷을 열심히 달려와서 그렇게 노력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를 보고 옷을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호기심이 갔을 때 어렸을 때 뭘 보고 이렇게 5살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저한테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 비즈니스 자체를 패션 쪽에서 하던 저는 이제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디자인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옷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제 옷도 제가 만들고 막 이제 그랬던 적은 있는데 얘한테 그걸 알려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엄마의 비즈니스는 이거다. 그래서 저랑 같이 뭐 패션 쇼장을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매거진을 함께 본다든지 이런 거는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저랑 아들이랑 좀 약간 비슷한 방향성의 관심도가 있고 아빠와 우리 딸 아이가 이 주둥아리로 비슷하게 또 이렇게 영역대가 좀 이렇게 갈려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근데 이제 딸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제이든도 디자이너 출신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알려주고 이런 것보다 본인이 꽂혀서 좋아해서 한 케이스죠. 엄마가 하는 그런 그렇게 패션 사업을 하고 뭐 패션계에서 일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일하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 저희는 애들을 언스쿨링 하니까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비즈니스 할 때 아이들을 옆에다가 두고 함께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같이 데리고 가서 옆에서 우리 비즈니스 대화하는 내용들이라든지 함께 같이 듣고 이제 이랬던 적도 되게 많거든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함께 많이 해서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그런 곳도 많이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좋아하고 아까 보니까 잠깐 그때 4월 때 좀 그랬던 얘기도 너무 진심으로 느껴져가지고 근데 많이 울었어요. 그 패션을 네.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럴 때 그때 울었을 때 어땠어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거. 패션이 지구를 망가뜨려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옷을 벗어야
되나? 그럼 이제까지 원망 드는 사람들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찾아보자.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찾게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걸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진짜 브랜드도 뭔가 찾고. 발길을 타는 것처럼 하늘이 오면서도 소사를 보내고 있겠습니다. 네네. 소스한 구멍을 찾은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여기한테 있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로니한테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창작 그림을 많이 그리고 지금 창작을 계속 해 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창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꾸준히 하기 위한 어떤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창작을 막 할 때 새로운 게 막 이제 나올 때 꾸준히 한 일단 뭐라 그러지?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리다가 보면은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제가 훅 빠져요. 그림을 그리면 이 저만의 세계에 빠져서 주변 것들을 못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족들의 이야기나 뭔가 아니면 기분이라던가 그런 거를 푹 빠졌을 때는 못 알아챌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꾸준히 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집중을 제가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빠지면 뭔가 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걸 좋아하게 된 순간부터 진짜 앞에 얘만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면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구나, 꾸준히 저절로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꾸준히 하기 위해 막 뭔가를 하세요라고 뭔가 말하는 건 좋아하면 저는 꾸준히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제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교과서를 펴고 뭔가 메모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그러다가 보면 저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걸 하다 보면 자꾸 딴 데로 빠지고 다른 짓을 하게 되고 막 이제 난 만화 보고 싶은데 난 그림 그리고 싶은데 난 뭐 TV 보고 싶은데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다른 것들이 떠오른다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뭔가를 하는 도중에 다른 게 떠오른다는 건 이제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좋아하면 꾸준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할 때 뭔가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치워놓거나 뭔가 그러는 편이고 이제 가장 방해가 많이 되던 것이 이제 다른 이제 성인분들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가 디바이스잖아요. 핸드폰이라던가 뭔가 TV라던가 그런 것들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림을 그리다가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친구들도 있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임들도 있고 내가 뭐 볼 수 있는 영상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극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SNS 상에. 그래서 확실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저랑 동생이 최근에 쓰고 있는 방법은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낮 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꺼놓고 있어요.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확실히 아이패드 정도는 필요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뭔가 핸드폰은 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확실히 나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진정을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못 하게 되니까 확실히 얘는 그냥 배제해 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제 일이 아니라 저희는 일 자체만으로도 노는 거예요. 노는 건데 그 먼저 저희 입장에서 우선시 되는 것들을 다 끝내놓은 후에 저희는 오후 시간에만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낮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하고 그 시간대 동안에는 이제 핸드폰을 아예 꺼놓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방해물들을 치워놓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면 다른 대안도 또 생길 수 있겠지만 저희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꾸준하면 나온다. 방해되는 것들은 치워놓는 편이 좋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좀 알려주셨네요. 아니, 저희가 디바이스 문제는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전체적으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거든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이냐면 이게 마음이 계속 바뀌고 나 저번 주에 엄마 되게 디바이스 때문에 되게 집중이 안 된다. 뭐 서로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 나누고 왜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 걸그룹에 누구 노래가 나왔어. 그래서 걔 노래가 계속 귓가에 울려. 뭐 약간 이런 식.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댄스도 추니까 춤추느라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막 이게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아니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보면 로기 혼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음악도 안 나왔는데 근데 머릿속에 막 그 음악이 들리면서 근데 이제 디바이스를 보지는 않지만 이제 꺼놨으니까 근데도 이제 춤추느라 집중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끔 저희가 나누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또 그러면 어떻게 또 이거를 또 할지 본인들이 의견을 내서 한 번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보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또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낮에는 꺼놓고 모르죠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바뀔지 다음 달에 또 어떻게 이게 바뀔지. 저번 주인가 어쨌든 이번 달에 시작을 한 거죠. 네네네. 본격적으로 이번 달에 시작을 한 뭐라고 해야 되지? 캠페인이야 이것도? 챌린지라고 합시다. 네, 낮 시간 동안 핸드폰 꺼놓기 챌린지. 네. 네, 처음에는 그런 거를 끝나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게다 안 보는 데가 나볼게 뭐 별의별 시도를 다 했는데 본인들이 안 듣나 봐요. 이제 저희도 그래도 이게 확실히 푹 빠지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뺏는 건 좀 안 하는 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치워놓는 선택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달 초에 얘는 그냥 꺼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선택을 하고 그래서 오전 시간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꺼놓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10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쓰고 있고 언제 또 바뀔지 모르죠. 뭐 갑자기 쓰고 싶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작업을 할 때 종이에다가 드로잉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어렸을 때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리서치를 한다든지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PC나 이런 패드를 되도록이면 사용하게 하고 스마트폰은 좀 이게 아까 손쉽게 말했듯이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물건이기도 하고 손에 맞아요. 쉽게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더 잘 빠지는 쪽은 핸드폰인 것 같아서 핸드폰은 지금 현재 꺼놓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로기한테 또 왔다 갔다 아니면 누나한테 로기. 다음 질문은 소소하든 크든 작든 이제 우선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둘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로기 먼저. 저는 이 옷 커스텀을 하는 게 저한테 제일 큰 행복. 옷 만드는 것이. 뭔가 다른 건 없나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말을 안 하네. 뭔가 대표적으로는 이게 일단 있고 뭐 가족들이랑 함께 있는 것 일단 엎드려 절밖에 아니고 일단 엄마 아빠가 일단 회사에 자주 안 나가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자주 안 나가고. 일단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도 집중하면서 이렇게 옷 커스텀을 하다가도 뒤를 돌아봤을 때 엄마 아빠가 보인다든지 그럴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요. 뭔가 같은 집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막둥이라. 로니도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제 큰 행복이고 저는 또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같이 시간 맞을 때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앱이라기보다는 사이트인데 마그마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링크에 접속을 하면 다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대신 로그인 같은 거를 해서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오면 하나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실시간으로 다 나와요.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뭐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앱에서 이제 시간 맞는 애들끼리 다 같이 만나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또 다른 친구랑 이제 시간 맞는 날에 주기적으로 주로 수요일에 하는데 이제 캐나다에 살아서 이제 거기는 저녁이에요. 그래서 제 오전 시간대 그 친구랑은 이제 주기적으로 수요일에 10시에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마그마를. 동생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서 같이 이제 주제를 잡거나 해서 그림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컬러 팔레트라고 색깔별로 이제 잘 맞는 것들을 모아놓은 그걸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거를 일주일마다 바꿔가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캐나다 친구는 34살인가요? 신지가? 아이가 셋이 셋이. 아, 그럼요. 아니, 친구는 동갑내기가 친구는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이제 친구 뜻을. 동갑내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인드만 맞고 취미만 맞고 이제 가치관이 맞으면 나이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굳이 막 무슨 호칭 붙이지 않고 친구라고 그냥 말한 거고요. 이제 그 친구랑 그냥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이고 그냥 소소하게 수다를 떠는 거나 아니면 이제 고양이를 보는 거나 제가 고양이를 동물 중에서 제일 좋아해서 최근에는 제 알고리즘에 고양이로 도배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저한테는 되게 너무 이런 말 하면 너무 감성적이어 보이나? 막 걷는 거 하나하나도 저는 즐거워요. 행복하고. 네. 소녀구나. 난 소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소설도 많이 보고 이제 글도 많이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딸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성숙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 깨바라. 네네 좀 더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딸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네 뭔가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게 있어서 갑자기 쑥 들어가네요. 약간 로맨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학생에서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에요. 그런 거야? 글씨 맞아. 여기 중학교 누르고 내려가는데 음. 저는 정말 가슴 너무 아픈 게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 표정이랑 너무 무거워요. 내가 상처받은 그 표정을 보면 여기에서도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공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밝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처음에 저희 감사합니다. 상대수 왔을 때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얘도 다 이렇게 잘해. 네. 아빠의 이게 그니까 유전자에 들어있나 봐요. 유전자. 걷는 게 행복하다잖아요. 이게 유전자는 네, 말을 그러니까. 잘하는 유전자가 걷는 있지. 게 걷는 게 표현하는 거라서 행복하다잖아요. 밝음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되게 감성적이기도 하고 눈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 얘기 듣다 보면 울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얘네들이 막 엄마 아빠가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못하게 이러면 저도 막 울컥해가지고 이제 근데 또 얘네들 부모님이니까 뭐 나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가끔만 울고 있어요. 왜 그러면 친구가 그래서 너무 제가 힘들어서 이제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막 속상해지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얘네들이 이렇대 막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가서 찡찡대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분명 확실히 저는 하루하루마다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고 그렇지만 이제 아쉽거나 슬픈 게 가끔씩 있는 거는 이제 그 친구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에 다녀요. 근데 저는 걔네들의 일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제 가장 큰 슬픔인 거죠. 걔네들은 왜냐하면 다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 만나는 친구들끼리는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디어로밖에 만나지 못하는 친구이고 같이 뭐
일상을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그림이고 그거 외에는 전 걔네들의 일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슬픔이에요. 너무 바쁘고 얘네들은 학원 가고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녁 11시 되면 지금 집에 왔다고. 맞아요. 저는 근데 얘는 그 잘 시간이 12, 이제 저는 토요일에 12시까지 이제 프리한 그런 식으로 원래는 항상 10시에 자다가 토요일에는 이제 12시에 좀 늦게 자는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럴 때 보면 제가 잘 시간 다 돼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저녁 외에는 걔네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속상하고 슬픈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다 해피하고 네, 웃는 게 즐거운. 아직 노는 게 제일 즐거워. 네.